한미 미사일 지침, 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면서 24일장 초반 미사일 관련주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1분 기준 한일 단조는 전 거래일 21일 종가와 비교해 585원, 29.86% 오른 2,7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일 단조는 미사일과 포탄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고 있다. 또 비츠로테크 14.6%, LIG 넥스원 8.73%, 한화시스템 4.61%, 한국항공우주 4.4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2% 등 미사일,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합의됐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2.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제 목표는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알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무력을 억제하기 위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42년 만에 사라진 한미 미사일 지침.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9월 한국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독자 개발을 막는 대신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에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한 것이 전부다. 이것만으로 이후 한국군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인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았다. 이 지침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2000년대 들어 느슨해진다. 1999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을 거쳐 사거리 800km 이상의 고체연료 미사일을 빼고는 모두 개발할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4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철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하기 전까지 미사일 지침은 차근차근 해체되어 온 것이다. 순항미사일부터 탄도미사일까지 현무 시리즈. 현재 우리 군은 유도탄 사령부 예하에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력을 두었다. 우리 군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에 현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2다. 사거리 300km 위 현무-2A, 500km 위 현무-2-B, 800km 위 현무-2-C까지 알려졌다. 순항미사일은 현무-3다. 사거리 500km는 현무-3-A, 1000km는 현무-3B, 1500km는 현무-3C다. 현무-3C는 2010년 7월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2T 이상인 현무-4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D를 개발 중이다. 현무-4는 지상 낙하 시 관통 깊이가 180m 이상이라는 소문이 있다. 북한군 최고지휘부라는 철봉각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군 지휘소는 무너뜨릴 수 있다. 현무-3D는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면 미군의 토마호크나 러시아의 클럽, 칼리브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는 장애물이 많다. 우리 군이 주변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진 극초음속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 향후 전쟁에서 판을 뒤집는 무기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주자이고 미국이 이를 바짝 뒤쫓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2015년 2월부터 대륙 깐탄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개발했다. 2019년 12월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다며 이 미사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활강 탄두가 마하 20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며 요격 체계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러시아는 또 마하 8로 1000에서 2000km 밖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0으로 2000km 밖의 목표를 파괴하는 킨짤도 보유했다. 중국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대함탄도미사일 ASBM로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 아방가르드처럼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쓰는 것이 둥펑-17 DF-17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했다는 DF-17은 길이 11m, 무게 1호TV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1500에서 2500km, 속도는 마하 5에서 10로 추정된다. 탄두가 글라이더 형태여서 자체 비행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DF-17은 사드, THAAD 종말 고고 도요격 체계로도 못 막는다 고 자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2018년 8월 뒤늦게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빠른 성과를 보였다. AGM-183A ARRW, 별칭 에로는 길이 6.5m, 직경 0.7m의 소형 미사일이지만 마하 20으로 1600km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탄두에는 핵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는 CNN 보도가 있었지만 개발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과 개발국에 둘러싸인 한국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접하고 미국과는 동맹관계다. 세 나라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가의 중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정학적 입지를 생각한다면 러시아 중국을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근접한 무력은 갖고 있어야 영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추진에 필요한 스크램 제트 엔진과 로켓용 고체연료 기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 기술은 우주 개발과 일맥상통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의를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램제트 엔진 등 극초음속 추진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개발 중이었다. 2023년이면 시험 비행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연합뉴스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지휘부에 결심만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 측 평가라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군의 억지력 확보는 통수권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었다. 3. 러시아 우주로켓 기술장 물결표. 나는 몰랐는데 서방 최고의 대공미사일은 쌀국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프랑스의 ASTER, 샘프티와 쌀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LOE라고 한다. 유럽의 대공미사일 MEADS 프로젝트에 미국이 끼어들어서 개발 기간 동안 여간에서는 잘 안 맞는 고물. 패트리어트, 우리가 도입한다는 바로 그 독일의 패기를 강매하고 MEADS의 완성 시기가 대폭 늦추어질 기미를 보이자 눈치 빠른 프랑스가 MEADS 프로젝트에서 탈퇴해버리고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서방 최고의 대공미사일 ASTER를 완성하였다. ASTER의 놀라운 급기동 추력 편향 기술이 바로 러시아의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대공미사일 KMSM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들도 역시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공미사일 S-400을 모델로 하고 있다. 짱깨는 자국의 낡은 패기위성을 상대로 위성 요격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전세계에 나 위성 하나 깼다 물결표 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뒤질세라 쌀국이도 고물 위성 하나를 깨버렸다. 우주로까지 확장된 방어 개념으로 이제 대공뿐만 아니라 대위성 요격 능력까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짱깨가 하면 우리는 누워서 한쪽 눈 감고서도 할 수 있다.
전범 족쇄찬 이웃섬 쪽발인에는 쌀국의 우주왕복선 임대해서 최근 실험동을 더부사리 형태로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 새빵 부착 공사를 시작했다. 희한하게도 우리네는 여태까지 년간 수십조씩 홀라당 까먹기 사업만 수십 년. 이제사 발사비용 250억 원을 대지급하고 러시아 우주인 교체하는데 꼽사리 껴서 아가씨 달랑 하나 보내어 우주 이벤트를 실시하더만.